자, 125페이지입니다. 요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틀만 보면 돼요. 자, 요겁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요. 요거랑 반대 급부인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뭐 지정권자는 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개발 밀도. 자, 개발이 너무나 되다 보니까 우리가요 항상 개발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먼저 하죠? 항상 뭐 한다고요? 도로. 귀가 어둡군요. 항상 어디 가나 도로를 먼저 해요. 그죠? 구역을 나눌 때에도 도로가 제일 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도로에 맞춰서 건축행위가 양쪽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로를 규정하고 옆에다가 땅을 주면은 건물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건물 있다 보면은 이제 신호등 한 번 받던 것이 두 번 받게 되고 세 번 받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요,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넓혀하면 그 땅 건물 어떻게 소용할래, 그걸? 돈이 엄청난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모자라는 겁니다. 개발이 너무나 돼가지고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설치가 곤란해, 이제. 도로 설치하기는 곤란해요. 돈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반대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정해서 오히려 건축행위를 강화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기존의 건축물보다 더 작게 짓게 만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유입을 좀 더 막아보자는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된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저 끝에 보세요. 용도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일까요? 일단은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에서 딱 하나만 빠집니다. 괜히 물었죠? 녹지지역만 뺍니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개발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일단은 개발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이래 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서만 지정해요. 녹지 지역하고요, 관리, 농림 등등은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뭘 강화한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왜? 기반시설, 도로 등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거꾸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용적률은요 최대 50%까지 강화 가능합니다. 근데 건폐율은 그냥 강화지 숫자 안 나옵니다. 가령 땅이 100평인데 100평인데 건폐율 60%예요. 그죠? 근데 건폐율 50% 강화 그러면 60에 30인데 뭐 건물 뭐 짝대기 건물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화시키지만 50%까지는 안 맞아요. 용적률의 적 이게 뭡니까? 쌓을 적자. 1층에서 2층으로 쌓고 3층 쌓는다. 그 말이었습니다. 쌓는 것을 원래는 10층까지인데 예를 들어 원래 10층까지인데 50%까지 강화하면 몇 층까지? 5층까지밖에 못 짓는 겁니다. 용적.
용적의 적자가 뭐라고요? 쌓을 적자. 요즘 정부에서 나오잖아요. 적폐청산 할 때 적이 뭡니까? 주적이 아니라 쌓을 적자. 적자 그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폐단들을 다 없애자. 그게 바로 적폐. 쉽게 말하면 폐단들을 쌓을 적자입니다. 아시겠죠? 쌓는 거. 1층에서 2층으로. 그러니까 지하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용적률은 쌓는 것. 위로 쌓는 것 아시겠죠? 1층에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강화한다. 용적률 최대 50%까지. 하지만 건폐율은 그냥 강화지 숫자가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요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반대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반대.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요. 잠깐만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책 보시면 12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상가를 1번 보세요. 개발로 인하여 개발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 내용 나오지만 많지 않습니다. 상가로 4번 보니까 용적률은 최대한도 몇 프로까지? 50%다 그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쌍가루 5번 기준!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야 일부러 하는 거 지금요. 기준! 자, 그런 다음에 내용 많지 않죠, 그죠? 차차 해도 돼요. 자, 오른쪽 2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뭐냐? 법률 용어는 요겁니다. 일단은 얘의 반대.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이라 표시하면은 요걸 굳이 용도 지역으로 바꾸면은 4개죠, 그죠?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자연환경. 요 지역이요. 반대. 주상공 빼고 나머지니까. 그죠? 예. 주거, 상업, 공업 빼 나머지 녹지,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요 지역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개발이 된 적이고 얘는 안 된 적이야. 지금 논이에요. 밭이에요. 임야예요. 도로도 좋지 않아요. 시골에 있는 꾸불꾸불한 2차선 도로 있고 양쪽엔 전부 다 논이고 밭입니다. 잘 보세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바람에 기존의 건축행위보다도 완화 아니면 아까 용도구역에서 뭐 해가지고 뭔가 완화돼가지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땅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막 정리해가지고 그죠? 형리병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난개발 나오기 뻔해.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문제는 뭐냐? 현재 도로가 몇 차선? 2차선이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 그러면 건물만 짓고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지으면 그만이지 내가 도로까지 내가 넓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 계속 지어보세요. 건물들 늘어나고 도로 등등은 똑같고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거는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행사한테 하는 겁니다. 너 건물 짓고 싶어? 그러면 도로 등등 기반시설 아까 50 얘기했죠? 도로 등등 설치해. 하기 싫어? 그러면 용지 확보해. 네 돈 주고 설치해. 싫어? 그럼 네 돈 주고 확보해. 안 하면 허가 안 해줘. 아시겠죠? 확보하면 우리 시에서 할게. 세 번째, 근데 각계정투. 주식으로 말하면 개미군단들. 근데 그러니까 만드는데. 자, 그러면 그런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짓기는 개개인들은 내 땅에 내 건물 짓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융자할 판인데 도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뭘 한다고요? 돈을 내게 합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 해요. 요것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행위나 증축행위 할 때만 냅니다. 일단은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래서 기반시설 등등을 설치하든지, 하기 싫으면 용지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돈 내든지. 주로 돈 냅니다.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200제곱미터보다 안 되는 작은 건축물들은 안 받아요. 그 기준이 200 초과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신축이나 증축이요. 우리가요, 앞으로 배우겠지만, 우리가 건축 행위가 신축하고 증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책 봐요. 책 보니까 거기 보세요. 127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다시 말하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요 안에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등등들이 밑에 요걸 포함해서 박스 낸 내용 말하는 겁니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넘기세요. 의무적, 의무적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은 자 13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자 수상가로 6번에 돈 내라 그랬죠, 그죠? 1번에 부과대상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만. 근데 아무리 신축, 증축을 지나도 200제곱미터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걸 작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곳들도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 확충해가면서 건물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네가 확충하든지 못하면 용지라도 확보하든지 안 하면 돈 내라. 돈 내면 그 돈 받아가지고 시에서 우리가 할게.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의 반대. 동전의 앞면이면 얘는 뒷면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먼저 첫 번째가 뭐냐?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서로 중복이 안 돼요. 중복, 중첩. 시험에 서로 중복된다고 단골 지문으로 나옵니다.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 개발된 지역, 안 된 지역이니까. 용도지역도 주거, 상업, 공업이고 얘는 요거 뺀 나머지니까. 그렇죠? 중복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차차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하여튼 기본적인 이런 기틀을 잡아놔야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놔야 내용 정리할 때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내용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세부적으로 맨날 설명해봤자 그거는 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강화지만 얘는 뭔가 모르게 뭡니까? 뭔가 이제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지정한다. 뭔가 기존보다 완화, 기존보다 해제. 그러니까 건축행위 할 수 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얘 반대. 얘는 완화, 강화, 얘는 완화 또는 해제. 이 식으로 우리가 좀 반대적으로 이해하면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지금 큰 틀에서 그냥 한 번씩만 조금만 설명한 겁니다. 이것이 국토법 끝이에요, 끝. 여러분들, 요 내용이 마치면 134페이지부터는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물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던 내용이다. 아시겠죠? 비용 등등은 뭐 거의 뭐 간략하게 보긴 보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자세하게 볼 것까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그죠? 이게 그래서 여기 큰 틀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이 국토법의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이 좀 많죠, 그죠? 많죠. 많으니까 12문제예요.
국토법이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법 나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법을 잡아놓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오늘처럼 잡아놓은 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1월부터. 아시겠죠? 예.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개발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좀 더 설명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도 마찬가지 하고 난 다음에 건축법은요, 나중에 하겠지만 건축법은 내용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 내용이죠. 그죠? 뭐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고, 또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뭐라 보려고,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왜? 우리가 건축법은요, 일반적인,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을 이해 못하고서는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를 좀 드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제일 쉽다고 합니다. 왜? 잘 들어왔던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 또 집을 한번 접은 분들은요, 또 많이 있게 좀 쉽게, 뭐 내용 떠나가지고 일단은 쉽게 느껴진다 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요게 정리가 되면 이제 주택법. 하고 농지법은 안 합니다. 농지법은 나중에 1월달 할 겁니다. 이후에. 농지법은 두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 크게 이렇게 염두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나올 만한 것들만 할 거니까. 질문. 알아 질문하지. 예. 이양 시작한 거 몇 번 얘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10월 말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웃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최선 다해서 다 같이 그죠? 아주 행복한 그날을 기리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공법은 특히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몇 번 얘기했지만 욕심 부리지 말고 저랑 같이 하면서 요런 것들만 해도 되겠구나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할 때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충분합니다. 꼭 내가 보려 하는 것들로 꼭 집에 가서 한 번만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 건강 잃지 마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